반갑습니다. 자,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1차 시험 3과목이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원래는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이게 시험 과목이에요. 근데 너무 기니까 그냥 우린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하자고요. 두 가지입니다. 교재도 파트 1 재배학, 파트 2 원예 작물학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비중으로 보자면 재배학이 한 70%, 원예 작물학이 한 30% 이 정도 비중입니다. 우리는 재배학 먼저 하고 그리고 원예 작물학을 할 거예요. 또 재배학을 이해하셔야 원예 작물학을 하시기가 훨씬 쉽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부담을 느끼시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 1차 시험이 총 3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3과목 재배학 원예 작물학이 여러분 마음속에는 한 50% 이상? 60%? 그 이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이유는 이 두 가지의 법은요. 상법과 재해보험법은 이해가 가능해요. 이해가 가능하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도 쉽습니다. 근데 이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은요. 이해를 하자니 너무 깊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시험 통과하자는 거지 이거 연구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재들도 보면은 어떤 현상이나 원리를 막 깊게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이해를 하자니 어렵고 이해가 바탕이 안 되니까 암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암기를 하려고 해도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어렵게 내자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재배학 원예 작물학만 끝나면 좀 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60점 이상의 득점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60점 이상인데 현실적으로 한 50점 득점하시면 성공하신 거예요. 만약에 상법, 재해보험법 100점 맞는다 치세요. 100점씩. 2개 다. 이거 40점 미만 과락 나오면 떨어지시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60점 이상의 득점을 목표로 하시고 공부를 하시되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대상이 그러면 어떻게 생겨먹은 과목인지 오늘 또 저 위에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재배학을 먼저 합니다. 재배학을. 그리고 출제 경향. 자, 여러분들 이렇게 범위가 많고 학습 분량이 많고 난이도가 좀 있는 것들은요. 출제 경향. 내가 먼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대상.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 연구하는 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험에 위주로 나오는 거 먼저. 그걸 우선순위로.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재를 활용할 수 있을까? 교재 120% 활용하시면 여러분 시험 다 붙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자, 먼저 재배학의 구성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총 3과목 중에서 이게 한 50% 이상, 그 이상 차지한다 말씀드렸죠. 분량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에서 재배학이 한 70% 이상입니다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냐면 자, 재배학의 구성 첫 번째 재배 작물, 두 번째 작물의 분류, 자, 세 번째 이거예요. 재배 환경. 이 재배 환경이요. 여러분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재배 환경만 끝나면 이제 숨 좀 쉬겠네. 네. 그 중에서도 토양. 재배 환경의 토양이 가장 어렵고 분량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3과목 중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이중 재배학, 이중 재배 환경, 이중 토양. 가장 여러분이 좀 힘들어 하실 부분인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지치세요. 아휴, 에라 모르겠다. 다 암기해야지. 끝도 없어. 이해도 안 돼.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러시면 안 되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요것만 넘기면 되는구나. 요게 우선순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셔야지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원예 작물학은 나중에 하고 재배학의 구성 먼저 볼게요.
재배학이죠. 재배학. 당연히 재배에 대한 거 나오겠죠. 뭘 재배해요? 작물 재배하잖아요. 재배와 작물에 대한 게 기본으로 나옵니다. 뭐 그렇게 많은 출제 분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뭘 재배한다고요? 작물이죠. 작물이 당연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원예 작물학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 작물을 어떻게 분류하는지가 나와요. 요거는 조금 출제 비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시작하시자마자 암기하셔야 되세요. 시작하시자마자 암기하셔야 되세요. 여기까지는 좀 괜찮아요. 하실만 하세요. 이거 다 하십니다. 이거. 특히 단일성, 장일성 작물, 저온성, 고온성, 뭐 호온성 작물, 호냉성 작물 이렇게 표현도 하죠. 이런 것들 분류하는 거, 이건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재배학의 세 번째, 아까 제가 토양, 재배 환경 중에 토양, 이것만 넘기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네. 토양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칠판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들이에요. 즉, 여러분이 재배학이란 걸 공부하면서 아, 내가 공부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이거예요, 이거. 자, 토양에서는요. 먼저 중요한 것만 지금 볼게요. 이거 다 할 수 없으니까. 네. 토양 3상 어렵지 않아요. 액체, 기체, 고체. 네. 우리 지금 토양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가. 여러분 요거 좀 힘들어 하십니다. 토양의 무기 성분, 필수 16원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탄소, 또 산소, 수소, 질소 이런 거 있죠. 뭐 칼슘, 마그네슘 얘네들이 이거 뭐 외우는 건 어렵지 않은데 화학 시간 생각나시죠? 얘네들이 우리는 지금 재배와 작물이잖아요. 과하면 작물에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고 부족하면 어떤 병이 걸리고 이런 거예요. 요거 조금 힘들어 하세요. 네. 요거 고비 넘기면 유기물, 토양 미생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배학 원론이 아니에요. 재배학 개론이에요. 그 다음에 수분 아닙니다. 토양 수분이에요. 토양 수분. 지금 토양에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토양 수분에서는 아, 토양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5가지로 나뉘는구나. 서로 물을 끌어다니는 힘이 이런 거구나. pF값 이런 거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공기가 아니라 토양 속에 있는 공기입니다.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가 토양 안에 어떻게 구성돼 있고 이 대기, 공기 중에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르고 얘네들이 작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하실만 하세요. 다 하세요, 이거. 자, 토양 구조. 아, 이거 아주 단골이죠, 단골. 토양은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이거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뭐 알갱이가 이렇게 떼지어져 있느냐, 각각 떨어져 있느냐, 뭐 이거예요. 네. 그리고 토양을 수직으로 잘라봤을 때 단면이 어떻게 되는지 토층이라 그러죠. 네. 그다음에 토성, 점토 성분이 어떻고 모래가 어떻고, 네. 다 중요한 건데 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애먹으실 거는 요거 하나예요. 무기 성분. 공부하시다가 저거 나오면 아, 요거만 넘기자. 요거만 넘기자. 네. 자, 그 다음에 토양 반응. 저게 이제 두 번째 장벽이에요. 토양 반응. 토양 수소 이온 농도 뭐 이렇게 복잡한 용어는 다음에 하고요. 산성 토양이 뭐고 작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예요. 토양의 산성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토양 이건 뭐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CN-유리니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TR-유리니, GD-유리니 이런 게 조금 힘듭니다. 제가 참고에다가 다 설명을 해놨고 같이 강의를 하시면서도 이런 거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산화 환원 상태, CN-유 이런 거. 왜냐하면 제가 아까 법은 이해가 되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도 쉽습니다. 말씀드렸죠. 재배학, 나 저런 거 CN-유 저런 거 모르겠어. 이해 안 돼. 이해 안 하고 암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암기하시는 거 그대로 문제가 나오면 정답이죠. 근데 다르게 나와요. 저걸 이해를 하시면 다르게 나와도 그 문제에 다 대처가 가능하신데 당연한 얘기죠. 그냥 암기하시면 조금만 바꿔놓으면 몰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산화환원, CN-율 이런 거, 질소 고정, 탈질작용 이런 거 중요한 거 이런 것만 기본적인 것만 깊게 말고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상당수 문제가 해결 가능하십니다. 암기 안 하셔도 되세요.
자, 여기서 토양 반응하고 요게 조금 껄끄러우실 거고. 자, 이번에는 재배 환경 중에 지금까지 토양을 봤다면, 아, 토양에서 이런 거 하는구나, 봤다면 수분. 아, 수분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수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정도인 거죠. 뭐, 이 정도. 삼투압, 수분 포텐셜이 뭔지. 요거는 시험 단골 출제고요. 작물에 있어서 수분은 어떤, 뭐 물 없으면 못 사는 건 당연한데 구체적으로 식물한테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다음에 수분은 토양 중에 있을 때, 대기 중에 있을 때 어떻게 작물에 영향을 끼치는가. 물은 어떻게 줘야 되고 어떻게 빼야 되는가. 이런 거 연구하는 겁니다. 수분은 다 하실만 하십니다. 그다음에 온도 어렵지 않아요. 온도에서 여러분은 뭐 나머지는 그냥 뭐 이렇게 암기하신다거나 그렇게 어렵지 않고 혼행성, 호응성 이런 작물 외우시면 되는데 이런 건 뭐 외워야죠. 방법 없어요. 어떤 것에 따른 작물 종류를 외우시는 건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딴 건 없어요. 이 변온 요거만 조금 힘들어 하실 거예요. DIF라고 얘기하죠. 요거만 이해하시면 되시고 뭐 학교 때 배우는 거 다 나옵니다. 광합성 그리고 호흡작용 요것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뭐 하실만 하세요. 이산화탄소 보상점, 포화점만 뭐 암기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대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 재배 환경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재배 환경, 작물을 재배하려면 토양 필요하고 온도, 광, 대기, 수분, 네, 재배 환경 하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상적 발육과 화성. 결실 맺는다는 거예요. 수정이 이루어져서 결실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요거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요거 이해하시면 문제 상당 부분 해결되십니다. 식물 호르몬, 버널리제이션 또는 추나 뭐 이런 거는 뭐 식물 호르몬이 외울 게 조금 있지만 요것도 몇 가지만 외워놓으시면 문제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하시고요. 나머지는 쉽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환경 오염 공부하고요. 아, 재배 환경이 이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재배하게 이 재배 환경만 끝나시면 나머지는 뭐 룰루랄라 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재배학의 구성, 재배 기술이 있어요. 아, 이런 작물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가. 작부책에 어렵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건 암기 안 하셔도 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종자와 육묘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해하실 만한 건 별로 없고 네,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는 뭐 종자가 어떻게 발화하는지 어떻게 잠을 자는지 그 잠을 어떻게 깨우는지 종자가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정도 보시면 된다라는 거. 우리 지금 재배 기술 보는 거죠. 요거. 얘는 뭐 그냥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영양번식이 뭐지?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꺾꽂이, 젖붙이기, 휘무지, 포기 나누기 이런 거. 조직배양이 뭔지 이런 거. 근데 재배학하고 원예작물학을 제가 기출문제에 공무원이든 뭐 농품사든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나오는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공무원에서 나오는 지문, 예를 들어서 뭐 일소현상 설명할 때 또는 뭐 상해 설명할 때 동향, 서양 나오고 뭐 늦서리, 배나무의 늦서리에 똑같은 지문이요. 계속 반복돼요. 그 얘기 왜 드리냐면 삽목, 접목, 취목 이런 거 공부하실 때도 종류는 많지만 똑같은 것들 고구마 순을 뭐 나팔꽃에 접목을 하고 똑같은 것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외울 게 생각보단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네. 영양번식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작물의 내적 균형과 생장 조절제인데 작물이 사람도 건강해야 되듯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어떤 작물이 건강하느냐. 요거 아까 제가 식물 생장 조절제 또는 식물 호르몬이에요. 똑같은 말로. 옥신, 지베렐린, 에틸렌 뭐 이런 거 몇 가지만 암기해 놓으시면 그 작물의 특징만 이 호르몬의 특징만 암기해 놓으시면 되시고요. 이게 재배 기술입니다. 이거 뭐 토양 작업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읽어보시면은 읽어보시지 않으셔도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 다 맞추시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이거 나옵니다. 우리 손해평가사잖아요. 그쵸?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는 거. 어떤 병해, 어떤 해충, 이 병해충,
병해와 해충입니다.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많이 나오는 게 세균에 의한 병, 우리가 손해평가사라 그런가 봐요. 박테리아에 의한 병, 진균, 곰팡이에 의한 병을 구별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특이하죠? 이 해충의 천적이 무엇인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신경 쓰셔야 되세요. 재배학 공부하시면서 지금 제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결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 생력 재배, 기계화 재배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재배학의 네 번째 재배 기술에 대한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재해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재해 나면 나가서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제가 이제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로 구분해 놓긴 했는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재해는 정말 골고루 나와요. 정말 골고루 나와요. 근데 다행인 거 나오는 게 똑같아요. 습해 대책. 습해 입었을 때 어떻게 대책해야 되는지. 내습성, 내건성이 이거 지금 제가 써놓은 게 출제가 많이 되는 거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 우리나라 우박의 특징. 우리나라 국지적이다, 언제 많이 난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풍해, 바람 많이 불면 어떻게 되는지. 재해는 정말 골고루 나오는데 그런 게 나오고요. 냉해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전에 어떤 재해가 많았다. 그 다음에 그게 기출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지금까지 재배학을 위해서 한번 봤어요. 아, 재배에 대한 거, 작물에 대한 거, 작물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재배하려면 환경이 어때야 되는지, 어떤 기술을 적용하는지, 그리고 재해가 나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재배학에서 공부한다 말씀드렸죠. 네, 오케이. 원예작물학은 나중에 생각하겠지만 출제 경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제가 기출문제를 다 따져보니까 25문제잖아요, 총. 25문제 중에서 재배학이 20문제, 19문제, 20문제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재배학 비중이 월등히 높죠. 거의 20문제 나오다가 4회부터 재배학이 좀 줄어들고 원예작물학 비중이 높아져요. 물론 어떤 문제는 보기나 지문 때문에 걸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재배학으로 봐야 되나? 원예작물학으로 봐야 되나? 걸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봤을 때 재배학이 점점 출제 비중이 조금 낮아지면서 원예작물학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거. 근데 그래도 25문제 중에서 16문제, 18문제 나와요. 재배학이 비중이 큽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재배학이 그래도 고마운 게 나오는 지문이 그대로 나온다 말씀드렸죠. 네. 그걸 또 한 번 다시 분석을 해봤더니 자, 여기 이 앞에 노란색 있죠? 이 노란색들.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이 노란색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하셔야 되세요. 아, 작물의 분류. 아까 재배와 작물 나오고 작물의 분류 나온다 그랬죠. 그게 7번 나왔어요. 재배 환경 중에서 토양이 15번 나왔어요. 물론 토양 중에서 이렇게 입단 구조니 수분이 어쩌고 저쩌고 필수 원소 이런 게 나왔지만 토양이 15개 나왔어요. 우리 토양 막 골라서 공부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볼까요? 온도, 재배 환경 중에서 수분, 광, 재배 환경이 꽤 비중이 커요. 재배학 중 재배 환경, 그중 토양. 그리고 재배 기술 중에서 영양 번식. 어떻게 하면 수정 수분 없이 얘를 꽃을 피우게 할 수 있는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가. 그중에 특이하게 취목, 휘무지죠. 그게 좀 많이 나옵니다. 10번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자, 병해충 방제 한번 보실래요? 방제법도 나오지만 어떤 해충의 천적이 어떤 건지, 진딧물의 천적은 뭔지 이런 거. 그리고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병해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세균에 의한 병해인 것은 이런 식으로. 종합방제법 나오고요. 많이 나오죠? 자, 근데 게임이 안 되죠. 재해는 무려 28번 출제가 됐습니다. 재해에 관련된 문제가. 근데 참 골고루 나와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우박의 특징, 습해 대책, 풍해일 때는 작물이 어떻게 바뀌는지 참 골고루 나옵니다. 네. 그리고 식물 호르몬 쭉쭉쭉쭉 나오다가 이제 여기부터는 밑에부터는 어떤 특정 작물이나 특정 현상에 대한 것들 나와요. 네. 네, 이렇습니다. 출제 경향까지 우리가 봤어요. 재배 환경, 그 중에서 토양, 그리고 병해충, 방제법, 뭐 천적, 해충, 재해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되겠구나 아시겠죠? 근데 이제는 재배학은 공부를 하다 싶으면요. 1년 내내 공부만 해도 모자라요. 그럼 우리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참고인데 교재를 보시다 보면 참고가 있고 핵심 키워드가 있고 중요가 있어요. 자, 이 참고가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고 말아야지 이러시면 안 되세요. 왜냐? 우린 시험 통과를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현상이나 원리에 대해서 깊이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만 몇십 페이지 되게요. 네. 근데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탈질세균이 뭐고 탈질작용이 뭔지 최소한도로 우린 재배학 개론이죠. 원론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알면 여러 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암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참고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탈질세균이라고 하는데 탈질세균이 뭐야? 이런 세균이래요. 그럼 탈질작용은 또 뭐야? 질소가 달아나는 거래요. 질소가 왜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참고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를 참고를 알면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몇 개씩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세 과목 통틀어 핵심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죠.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 따로 서브노트 만드셔서 시험 직전까지 보셔야 됩니다. 핵심 키워드. 네. 그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것만 놓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옥신에 뭐 이런 종류가 있고 기능을 하고 다른 기능도 있지만 옥신하면 뭐 여러분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베렐린 하면 뭐 시토킨인 하면 뭐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는 그냥 계속 무조건. 네. 자, 그리고 교재에 제가 중요라고 해놓은 부분은요. 여러분 힘드셔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강의를 듣고 교재를 보고 문제를 풀고 하시면서 반복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중요입니다. 중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겁을 들이지만 사실상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 아시는 거예요. 강의 들으시면 다 아십니다. 자, CN율, 탄진율이 뭔지, 뭐 질소 대비 탄소의 비율 뭐 어쩌고 여기를 왜 탄소가 아니라 제가 왜 탄수화물이라 하는지 이런 내용이 쭉 나올 거예요. 왜냐? 얘네들은요. 참고랑 성격은 비슷한데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는 이런 거구나. 환원 상태가 뭐길래 이런 거구나. 네. 이런 게 또 이렇게 논토양이 어쩌고저쩌고 석회 어쩌고저쩌고 이건 지문입니다.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요. 제가 재배학을 지금 하면서 계속 좀 겁을 들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재배학 중, 재배 환경 중 토양만 넘기면 되는구나.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거 넘기면 60점 다 맞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재배학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